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분석원의 대표 노신규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태성의 복합동박의 세계 시장 규모와 태성의 예상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촬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아시는겠지만 한국주식공인협회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주식공인협회 안에는 한국금융분석원과 함께 한국응급처치교육원, 한국성희롱예방센터 이렇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응급처치 교육 부분, 안전보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10여 년간 이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2년째 이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이 우리나라의 성인의 약 250만 명을 교육 수료자를 배출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한 2, 30명 중에 한 명은 저희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KBS 그 스포츠예술과학원과 함께 국민 안전 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자살자가 속출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국회에서도 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저는 어차피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증권회사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주식 부분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해서 2019년도에 한국금융분석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또 그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께서는 리포트를 돈을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무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제도권 증권회사보다는 유튜버에 의존하는 또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의 유튜버에 대해서 관심들이 계시다면 제대로 된 증권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태성의 복합동박의 글로벌 동박 시장과 복합동박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앞단에서 2-1편과 1편에서 제가 이 복합동박이라고 하는 소재와 복합동박 설비와 장비는 이미 중국에서 3, 4년 전에 개발이 돼서 지금 필드에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복합동박이라는 개념이 아주 생소하고 그 장비도 지금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동박이 2차 전지의 4대 소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무게를 보면 10%가 넘어요. 이렇게 무게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복합동박 구리의 그 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많은 셀 메이커나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많은 회사들에서 저 동박의 무게를 좀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해서 이제 복합 동박이 시작이 됐고 구리의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절상증권의 리포터를 바탕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중국의 절상증권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적 발전에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복합동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E나 PP 필름과 구리하고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죠. 뭐 엄청난 가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전에 이 구조를 복합동박의 소재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할 때 PE나 PP 필름, 폴리머 필름에 초벌 구이하듯이 시드 레이어를 아연 도금이나 동도금을 50나노로 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동도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알고 계시죠. 그 위에 이제 음극재를 바르는 거죠. 음극활 물질 그리고 도전제, 바인더 이렇게 이제 바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동박이라는 소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거리를 향상시키거나 소재의 용량을 늘리거나 그러면서 구리의 소모량을 줄이기 때문에 원가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여러 형태 구리의 소모량이 최대 44%를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상증권에서 지금 발표한 데이터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사실상 2015년부터 복합동박이 초기 연구 활동이 중국에서 있다가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6.6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4.5 마이크로미터가 개발이 되고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2021년도에 본격 대량 양산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있는 복합 롤트롤 도금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롤트롤 도금기가 이 인장력이나 연신율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찢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중국의 CATL이 태성에게 롤트롤 복합 도금기를 좀 개발해 달라고 의뢰를 받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2년여의 개발을 통해서 드디어 태성의 복합 롤트롤 도금기가 이제 개발이 성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복합동박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식 복합동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습식 롤트롤 복합동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식 방식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하고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에요. 전기 도금층을 미세하게 균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수성이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활용도가 낮고 입자가 이렇게 튀임으로써 분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열분해가 되기 쉬운 또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서 습식 복합 동박은 여러 형태 전해 도금 방식으로 도금률이 높고 수전의 도금은 결합력이 강해가지고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수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합동박은 500mm, 700mm, 1100mm, 1350mm 등 다양한 형태의 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 건식 복합동박에는 1000mm가 넘어가는 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습식 복합동박은 장폭의 복합동박을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아주 여러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폐수가 좀 나온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태성의 복합동박 롤트롤 도금기가 일정 부분 구간에서 물을 지나가서 도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맹물로 도금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약품에 의한 수전의 도금이죠. 그래서 도금조를 이렇게 플로어상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이제 도금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약품 처리한 그 도금조라고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조금 환경 오염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 형태의 그 폐수 문제를 빼고는 다양한 여러 형태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복합동박은 중국의 왓슨 같은 데가 지금 있고요. 이 여러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습식 복합동박은 바로 태성에서 개발한 방식이 바로 태성의 롤트롤 복합 도금기입니다. 따라서 태성의 롤트롤 복합 도금기는 중국 CATL이 왜 태성에게 이 장비를 개발 의뢰했는가? 태성이 바로 세계적인 습식 장비의 아주 1인자, 최고 그 기술의 난이점 탑픽에 있기 때문에 태성에게 CATL이 부탁을 했던 것, 그건 뭐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물도금조 위에서 두 번째 그 그림이 이제 태성의 그 롤트롤 도금기예요. 그 중간 부분에 그 수조처럼 생긴 것이 사실은 물 그 저 전해조 도금조 그 약품 처리한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이제 도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절상증권에서는 이 복합 도금 소재가 기존의 동소재, 동박을 급격히 대체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동박 시장을 20% 이상 잠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50% 이상을 이 복합 동박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효율성, 제품의 우수성 여러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합 동박 시장이 이 산업 복합 동박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루미늄박이나 구리박에서 여러 형태로 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복합 동박 자체가 이미 중국에서는 단연간 벌써 한 3년간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필드 테스트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의 동박의 수요 전망을 한번 보게 되면 2025년도에 150만 톤이 필요하다. 동박이 말이죠. 전기차 배터리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부터는 쇼티지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쇼티지의 간극이 스프레드가 대단히 급격히 더 벌어진다라고 해서 이 셀메이커들이나 소재 쪽에서 이 동박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쇼티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구리값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둔한 캐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AI 쪽이나 또 이 전기 시장에서의 전기 소모 등으로 동박 자체에 대한 이 가격의 급등, 구리값이 급등을 해서 대단히 동박업체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구리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 구리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점점 AI 시장과 배터리 수요가 증가한과 더 그 궤를 같이 해서 많은 연구소에서는 곧 조만간에 2030년 경에는 1톤당 3만 불을 돌파하고 심지어 4만 불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약 한 9,800 뭐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박이 이 배터리나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큰데 앞으로 저렇게 3배, 4배 이상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소재를 좀 다변화시키거나 소재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유일한 태성의 복합 동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서 태성의 복합 동박은 고장력의 고연신율에 또 여러 형태의 에너지 밀도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수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구리로만 되어 있는 것이 두께가 6 마이크로미터의 전체가 다 구리인 거에 비해서 4.5 마이크롬이 비닐, PP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볍다는 것은
주행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지금 LFP가 이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ESS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FP가 무게가 대단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LFP를 정말로 조금 더 대중화시키려면 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동박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ESS 그리고 롤트롤 도금의 시장을 용량, 금액, 수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시장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용량적인 측면의 2차 전지 시장이에요. 2030년도에 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생산 용량이 8,247기가와트. 그러니까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ES 시장도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650기가와트로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8,800기가와트가 된다. 실로 엄청난 성장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돈으로, 금액으로 한번 쳐다볼까요?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음극재 소재에 감싸는 것이 이제 동박 아니겠어요? 그 시장은 2030년도에 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도 글로벌 ES 시장 규모는 234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과 ES 시장을 합해보면 금액으로 보면 한화로 230조, 참으로 천문학적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동박으로 좀 제안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뭐 200조 원이다, 뭐 이렇게 230조 원 이 얘기를 드렸는데 동박에 대해서만 보게 되면 2025년도에 약 152만 톤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 간극은 더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도에 약 30조에 달하는 이 동박시장. 2035년도가 되면 많은 연구소나 증권사마다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약 전기차 같은 경우가 8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 시장이 차지할 것이다.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는 연구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배터리의 1kW당 동박의 사용량은 0.6kg입니다. 0.6kg 곱하기 8천만 대 이렇게 하게 되면 동박의 수요량은 336만 톤. 뭐 아주 엄청난 규모죠. 뭐 150만 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50만 톤이 아니라 330만 톤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ES 시장도 급격히 성장을 해서 ES 시장까지 합하게 되면 약 380만 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한 대당 배터리의 용량이 약 대략 차량의 규모나 어떤 저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통 약 70kW 용량이거든요. 그러면 동박의 사용량은 0.kW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0.kW 킬로그램당 이렇게 곱하기 75kg를 하게 되면 동박의 자동차 한 대당 약 45kg가 동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가 왜 일반 그 주차 타워 같은 기계식 주차 타워에는 전기 장치가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전기 자동차가 이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터리 용량 중에서 동박 무게만도 45kg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무게를 줄이는 것은 자동차의 주행과 또 전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동박을 얇게 함으로써 음극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음극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거에 더 향상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복합동박을 하게 되면 무게가 45kg에서 자동차 한 대당 35kg으로 확 줄어든다. 그래서 무게가 약 50kg 정도가 경감되고 구리의 소모량도 50% 정도가 또 절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자동차 한 대당 복합 집 전체는 약 한 1000 제곱미터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몇몇 그 큰 글로벌 동박 소재 생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하는 동박 수출 단가가 있습니다. 톤당 15,000달러에 수출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아마 좀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저것은 구리 가격이 톤당 9,300달러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10,000달러를 넘어섰고 지금 한 9,8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화로 환율을 1,370원으로 기준을 해보면 동박의 톤당 가격은 약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박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용량과 금액을 한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동박, 태성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복합동박의 롤트롤 도금기가 전 세계 시장에 만약에 깔린다면 몇 대가 깔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 태성의 복합동박이 사실상 세계 유일한 동박기기이기 때문에 왜 제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국에 이미 3, 4년 전부터 복합도금기가 이미 생산이 돼서 필드에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제가 태성의 롤트롤 도금기를 세계 최초의 유일한 동박기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CLTL이 그 롤트롤 도금기를 지금 3년을 쓰고 있는데 여러 형태의 문제점, 인장력에 관한 문제나 연신율이 좋지 않아서 기계 속에서 롤 안에서 쉽게 찢어진다. 그리고 수율이 70%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2년 전에 태성에게 CLTL이 이걸 좀 개발을 해달라라고 해서 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 태성의 장비와 태성의 소재를 지금 CLTL에서 면밀하게 퀄 테스트가 끝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연한 세계 최초의 이 정상적이고 성능을 발휘하는 롤트롤 도금기가 태성에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유일하다, 세계 최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동박 회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약 한 100개 이상 회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대충 보면 180여 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요. 제가 이제 다른 연구소 자료를 보면 100개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동박을 돌려서 저건 이제 오로지 전 세계 중국에만 있죠, 지금. 화창, 누어더, 왓슨 등을 비롯해서 약 30여 개의 회사가 태성과 같은 복합동박, 아직 조금 태성보다는 수율이 낮은 그 복합동박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태성의 기계가 완연하게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태성에게 지금 여러 형태로 오파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배터리 셀 메이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배터리 셀 메이커의 단연 세계적 1위, 범접할 수 없는 세계적 독보적 1위는 중국의 CLTL이죠. 대한민국의 LG 에너지 솔루션도 CLTL보다 아주 CLTL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생산 캐파도 훨씬 크죠. 자, 저 CLTL은 제가 지금 중국에 6개 공장이 있고 1개 공장마다 300대의 롤트롤 도금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1,800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건데 상당 부분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CLTL은 태성에게 지금 여러 형태로 아주 급하다. 그래서 빨리 용량을 좀 늘려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저 밑에 보시면 비아디도 있지 않습니까? 비아디도 이 롤트롤 도금기에 대단히 관심을 많고 거기에 지금 CLTL뿐만 아니라 롤트롤 도금기를 좀 가동을 하고 있는 비아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SKO는 롤트롤 도금기가 전혀 없죠. 한국에는 이 복합동목 소재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이제 최근에서야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셀메이커는 오로지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인데 중국 시장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CLTL이 약 1,800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 비아디를 뺀 다른 회사의 면면을 지금 파악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물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지금 이 롤트롤 도금기를 도입해서 복합 소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6개가 앞으로 약 10년 안에 200대 이상씩은 아마 설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저기 CLTL은 유달리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이유는 지금 아마 머지않는 시기 안에 1,800대를 전원 아마 전량 태성 것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저 1,800대 수량이 제가 확인된 수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그 이제 동박 소재 업체는 여러 업체가 있죠. 뭐 우리나라의 SK 넥실리스도 대단히 세계적인 강자, 그리고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스도 세계적인 강자. 이제 코리아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정보는 SK 넥슬리스는 마찬가지고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스나 코리아연도 이 동박 소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SK나 롯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해놨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그런데 이 엄청난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다시 또 롤트롤 쪽으로 설비를 좀 일부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 측면에서 이 복합 동박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약간 그 푸른색으로 수량을 써놓은 것은 제가 추론이다라고 써놓은 것은 미래에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제가 추론이니까 100대가 될지 200대가 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맨 우측에 롤트롤 복합 동박 소재는 오로지 중국 회사만을 제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중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창, 누어더, 왓슨, 창춘은 대만 회사예요. 등 약 30여 개 회사가 실제로 복합 동박 기계를 돌리고 있고 복합 동박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저것은 추론이 아니라 당장 복합 동박 기계를 태성 것을 사야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저 회사들이 태성에게 직접 오다를 주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비아디, 중국의 CLTL은 이미 여러 형태의 소재와 장비에 대해서 오파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장 규모가 보십시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먼 시장이다, 먼 훗날 얘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저런 52조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CLTL과 VRD와 파나소닉의 시장이 어느 정도의 수량이냐를 보시면 태성의 매출이
가시권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비아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서 2-1편에서 제가 전액 설명을 드리면서 전액의 밸류체인 중에 리튬염이 지금 새만금에 활발하게 공장을 짓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그리고 한국금융분석원의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그 리튬염에 관련된 회사의 리포트가 지금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리포트를 한번 구경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리튬염도 사실은 중국의 회사가 우리에게 기술을 주고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은 미국이 여러 가지 보호무역과 IRA법에 의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그 루트와 창구를 한국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도 한국에 저렇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아디가 왜 태성의 복합동박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라고 하면 좀 추측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오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박회사나 동박소재회사는 일단 제껴놓고 CLTL의 1800대, 비아디의 약 1000대, 그 다음에 파나소닉의 소재 이렇게 본다면 대충 태성의 앞날의 규모를 매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상증권에서는 2025년, 30년, 35년이 아니라 당장 2년 안에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약 20%를 복합동박 소재가 동박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그렇게 급격히 시장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에서 복합동박 테마주가 강력히 형성돼 가지고 연일 급등세를 주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